안녕하세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에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드리는 머니마니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숫자 하나만 보세요. 18일 그리고 10조 원. 18일 동안 공장이 멈추면 10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의 55%를 반도체 하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TSMC,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고객들이 조용히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 삼성전자 파업의 진짜 원인부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 주가 전망, 그리고 이 사태가 왜 단순한 임금 싸움이 아닌지까지 딱 10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은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969년 창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 원칙이 무너진 이후 노사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갈등이 터져나온 겁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사, 주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노조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15에서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당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를 벤치마킹해서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벌었는데 왜 이만큼 밖에 못 받는지 설명해달라는 거죠. 사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회사는 현행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 기반의 성과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수십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미래기술 투자 재원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수백조 원이 필요한 지금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을까요? 사실 양측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VA 산출 방식이 불투명하다 보니 노조는 회사가 숫자를 조작한다. 의심하고 사측은 감정적 요구라고 맞서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파업이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 손실 10조 원. 18일간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직접 영업이익 손실이 약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단 18일 만에 날아가는 겁니다. 둘째, 협력사 1754개의 연쇄 타격. 삼성전자 하나가 멈추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 1754개가 함께 흔들립니다. 이 기업들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 역시 직격탄을 맞습니다. 삼성 직원이 아니어도 이 파업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셋째, GDP 성장 저하 우려. 반도체 사업은 대한민국 GDP 성장률의 약 5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을 직접 갉아먹는 문제입니다. 수출 지표, 환율, 코스피 지수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체감을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분, 삼성과 협력하는 회사에 다니는 분, 반도체 관련 펀드를 투자한 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께 이 파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원의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실, 고객사 이탈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D램 시장의 36%, 낸드프레시의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핵심 축이죠. 그런데 파업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조용히 대만 TSMC,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공정은 검증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번 떠난 고객은 돌아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단기 손실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의 구조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훼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입니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뉴스에 연일 보도되면 한국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깊게 보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고 단기 주가 하락 압력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의 생산 차질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면 D램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의 기본 원리죠. 가격 상승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중장기 실적 개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우려는 다릅니다. 노조의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R&D 시설 투자 여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1년에서 2년 투자가 아니라 10년의 장기 레이스입니다. 지금 투자를 줄이면 5년 후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장기 주주들의 핵심 우려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변동성은 높고 장기 방향성은 협상과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나 매수를 결정하기보다 협상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가 핵심입니다. EVA 산술 방식을 독립적인 외부 검증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노조가 숫자를 믿지 못하는 이상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투명성은 비용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투자입니다. 둘째, 배분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논쟁은 얼마나 나눌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TSMC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노사가 적이 아닌 파트너야 합니다. 셋째, 리스크 공유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익이 날 때만 나누는 구조는 언제든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함께 감수하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 즉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십 모델이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닙니다. 무노조 경영 폐지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처음 겪는 성장통입니다. 노조는 정당한 보상과 투명한 기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측은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 재원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고 다른 한쪽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대립이 길어질수록 가장 웃는 건 TSMC와 SK 하이닉스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이 내부 싸움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경쟁사는 고객을 가져가고 기술 격차를 벌립니다. 서로를 적이 아닌 파트너로 바라보고 데이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투명하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든다면 이것은 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진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함께 읽는 머니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